항상 방학 시즌이 되면 갈등의 제일 첫 번째 요인인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법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폰 사용 시간, 그리고 뭐 어떻게 그 주의를 줘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시는 것도 있을 거고, 놓치고 계신 것도 있을 거고, 예. 또 부모님들이 그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발달 단계별로도 다를 거고. 그 스마트폰이 뭐 문제 있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또 거기에 또 다양한 정보나 또 편리성이 있어서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더 발달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쵸. 대단히 좋은 지점인데, 이제, 요즘 세대 아이들은 이제 학습을 조금 경험할 수 있는 툴이 되게 다양화됐잖아요. 예전에 우린 책, 뭐, 강의, 이런 거라면 요즘 이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모든 학습 같은 것들도 요즘은 다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은 다 영상으로 제작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생활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규칙과 여기에 대한 어떤 예절과 매너와 또 자기 컨트롤 방법과 이게 다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꼭 숙지해야 되는 마치 기본 생활 습관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스마트폰 컨트롤이 사실 어른도 쉽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원래 보려고 했던 거에서 좀 쉽게 다른 데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다고 할까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이게 연령별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0에서 36개월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식당 가면은 근데 막 이게 성인들 식사하는 동안에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보게끔 하잖아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 괜찮나? 아이 두뇌 발달에 저게 괜찮을까 늘 염려됐었는데 절대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뭐 학자들마다도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좀 진짜 실제 양육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 경우가 없는데 엄마는 그럼 전혀 실수 없나요? 사실 그게 현실적인 걸 거예요. 근데 그 영화들의 그 스마트폰 언제 시작하나가 2.9세라는 아마 그게 몇 년 전이니까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내가 진짜 말랑말랑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흡입하듯이 받아들이고, 근데 이때의 뇌는 어떻게 발달하냐면 세상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뇌를 자극받고 확대하고 이제 이런 시기이니까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폰의 그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매체를 사용했을 때는 아이들이 조금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이런 성향 자체가 학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0에서 36개월은 가능하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고, 실제로 뭐 이를테면 그 재미있는 동요나 이런 걸 해도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동요의 율동을 하나 배웠다. 그러면 같이 집에서 엄마랑 막 거실에서 함께 해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부분이 더 확대되도록 도와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보고 재밌었어 끝, 이런 형태의 스마트폰은 시청은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한 도구로 사용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다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 특히 그리고 0에서 36개월의 그 지적 자극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언어 발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막 많은 미디어를 들어서 언어 발달이 된 아이와 실제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맥락, 정서적 맥락에서 언어 발달한 아이의 언어적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막 실제로 저도 아이들하고 막 상호작용할 때 그 적절하지 않은 맥락에 안 맞는 말을 하는 아이들은 다 미디어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알아.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려요. 그건 뭐냐면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36개월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4세에서 7세 또는 혹은 8세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애들이 0세부터 모방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모방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많은 걸 배울 거예요. 사실은 스마트폰에서. 그쵸? 요즘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저런 말을 어디서 배웠어요? 애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지적 기준, 판단적 기준,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 뭐 기본적인 상식 기준을 갖고 있을 때의 모방은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릴지를 알아요.
그쵸? 근데 요 시기는 그냥 다 습하는 시기잖아요. 아직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틀린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러게요. 판단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다 흡수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도덕 윤리 요즘 교육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어때요? 자해나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스마트폰 때문이기도 해요. 어머, 나랑 비슷한 사람 너무 많네? 괜찮네? 그런 기준을 어떻게 좀 정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4세에서 7세 정도 또는 8, 9세까지 무조건 모방하고 그걸 막 자꾸 사용하는 뭐 공격적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스마트폰의 개방 이건 절대로 안 되고, 실제로 꼭 스마트폰은 안 쓰면 좋지. 안 쓰면 좋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형태로든 영상은 20분을 넘기지 않아야 돼요. 보통 한 만화 영화가 10분, 어린애들 건 10분, 한 7, 8세 건 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시청할 때 그 이상을 넘기면 아이들이 그 대단히 미디어는 막 현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적극적인 학습의 주체자가 안 돼도 돼. 그들이 다 알아서 해줘. 그러기 때문에 되게 수동적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적인 모방을 해버리기 때문에 4세에서 7세는 엄선한 컨텐츠를 한 번에 20분 정도의 그것을 넘기지 않고, 그것도 뭐 매일 20분씩 보게 해주시거든요. 규칙적으로. 그것도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애들도 기다려요. 자기 컨텐츠가 언제 나오는지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잘 보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소장님 의견은 어쨌든 8세 전까지는 최소화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때 부모님들은 애들 보는 앞에서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보여줘서 이제 줄여야 하는. 아유, 그렇죠. 그게 더 훨씬 어렵죠. 안 보여주는 것보다. 이미 지금 저희 아이는 벌써 8세인데요. 이미 매일매일 막 2-3시간씩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걸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초등학교 1, 2, 3학년은 그래도 뭐냐면 이게 대단히 나빠. 너한테 이런 영향을 미쳐.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세상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착한 소년, 소녀가 되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왜 그것이 그렇게 매번 자유롭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치를 설명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잘 지켰을 때의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꼭 그걸 보지 않아도 재미있을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마련하면 이게 통하거든요. 많은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다른 거 할 게 없어서요. 다른 게 재미가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지 마 해놓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부모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해놓고 좀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하지 마라는 게. 보통 대안으로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책 읽어, 공부해, 그림이라도 그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쵸, 그걸 혼자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물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재미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의 상호작용을 되게 적극적으로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이미 한 애들은 그런 식으로 줄여나가서 다른 것의 재미를 찾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도 그게 통하죠. 더 어려운 애들은 이미 자아가 형성된 초등학교 4학년 이후, 왜? 내 마음대로 왜? 왜 맨날 개입해? 왜 다른 친구는 다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해? 이게 이제 더 문제죠. 저는 오히려 저학년들이 더 이렇게 때를 쓰고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학년이 될수록 더 힘들죠. 특히 이제 남자애들은 막 게임하고 여자애들은 카톡하고. 사실은 카톡하는 게 게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은 몇 판 하면 또 이제 그 하트가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카톡은 끊임없이. 그러면은 고학년 학생들한테는 또 어떤 방법? 고학년이나 이제 초등학교 한 4, 5, 6학년하고 또 청소년이 조금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실제 임상에서 보면 4, 5, 6학년 애들은 일단 모든 것이 꼭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모든 게 합의와 규칙이 좀 필요하잖아요. 협상.
그래서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20분 하나만 보는 거야로 시작했다면 4, 5, 6학년들은 일주일에 마치 용돈처럼 이렇게 뭐 1시간 반을 네가 게임에 사용할 수 있어. 그 막대 그래프 같은 거 그려놓고 자, 오늘 내가 너무 게임을 하고 싶고 해서 40분을 썼어. 그러면 나머지 몇 분만 요번 주에 쓸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 기본 생활 규칙으로 넣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가 이게 알고리즘으로 계속 떠서 되게 특히 이제 막 4학년 이런 애들은 야동 막 이런 거에 관심도 엄청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도덕이나 윤리의식 또는 뭐 거창하게 말하면 그렇고 이를테면 야동을 봐도 이런 거는 실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되게 과대 해석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정상적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 나름의 그런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해나가면서 걔네가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그 핸드폰 기능 자체에 뭔가 막 이렇게 막아놓거나 이런 것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하기 쉬운 거 그걸 막아놓고 차단하고 시간을 뭐 정해놓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스마트폰 없는 현대 생활이 사실은 어려운데 실제로 그 스마트폰을 잘 안 하고 보통 중고생 2D 폰 자기의 조절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체인지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주로 부모님들이 거의 아이들 앞에서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통화하는 수단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애들부터 이게 막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이런 수단이 아니고 통화하는 거야. 이거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거야 라는 개념을 그래도 더 강하게 심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과도기여서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과도기에는 질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부터는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에 사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아 때부터 스마트폰을 그 아이가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